예, 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천승호입니다. 우선 수업 들어가기 전에 몇 말씀 드리고 본격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죠. 우선 여기 강의 목록에다가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먼저 이제 언급할 게 회계학 특징이 뭔지, 그리고 회계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제 강의 특징이 뭔지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회계학의 특징이나 공부 방법은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내내 계속 언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자료실 보면은 요거 유인물 자료실에 올려드렸으니까 그걸 참조해 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제 강의 특징이 뭔지 언급하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죠. 자, 우선 이 회계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에서 재무 30, 원가 10, 그래서 총 40문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 진행 방식이 회계학을 처음 공부하실 때 무조건 회계 원리 또는 기초 회계를 공부해 주셔야지만이 그 다음 주력 과목인 중급 회계를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는 회계학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회계 원리 과정, 기초 회계 과정입니다. 그리고 중급 회계 다음에 고급 회계라는 게 있는데 고급 회계는 우리 이제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2010년도 관세사 회계학 도입된 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좀 시험 범위가 이제 많이 이제 줄어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급 회계 여기까지만 공부해 주시면 되어지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원가 회계 또 이제 진행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재무 회계, 원가 회계 과정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이제 기본서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문제풀이 과정이 또 시작이 되겠죠. 제 교재 잠깐 소개해 드리면은 제 교재는 총 3권입니다. 3권. 회계 원리하고 중급 회계 요걸 이제 한꺼번에 묶은 기본서가 이제 한 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교재 수필 같은 재무회계 제15판이 바로 요 기본서 과정이 되겠고, 그 다음은 문제집입니다. 문제집은 아직 출간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19일 일요일입니다. 2023년 시험 대비 회계 첫 강의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재무회계 문제집은 올 2022년 11월 초에 그때 이제 출간될 예정입니다. 네, 이제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해서 재무회계는 기본서, 그리고 기본서는 회계원리하고 중급회계 이제 합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회계 문제집 이렇게 이제 2권. 그다음 원가회계 공부도 역시 똑같이 기본서, 그다음 문제풀이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주셔야겠는데, 제 교재는 요 원가회계는 기본서하고 문제집을 별도 분리시키지 않고 한꺼번에 합본을 시켰습니다. 왜? 10문제뿐이 안 되잖아요. 10문제뿐이 출제 안 되는 걸 갖고 뭐 기본서 별도, 문제집 별도 이렇게 이제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회계학을 학부 때부터 강의한 걸로 하면 거의 이제 40년에 육박합니다. 벌써 그렇게 되네요. 근데 뭐 그걸 이제 차치를 하더라도 1차 회계에 대해서는 딱 요 3권이 적합한 권수이다, 책 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른 분들은 교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회계원리 1권, 중급회계 또는 재무회계 1권, 그리고 이제 문제집도 1권, 그리고 원가회계 기본서 1권, 원가회계 문제집 또 1권, 아마 한 5권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1차뿐이 안 되는 과목을 가짓수만 많이 늘면 뭐합니까? 가짓수가 늘린다면은 공부량이 좀 많겠죠? 중요한 건 경제적인 부담이잖아요. 경제적인 부담도 요즘 불경기 시대에는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제 딱 3권이 적당한 책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정도까지만. 자, 그 다음 아까 이제 잠깐 언급한 것처럼
뭐 회계학의 특징이 뭔지 또 회계 공부 방법 어떻게 되어지는지는 계속 수업 내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특징 잠깐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우선 제 강의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뭐 학부 때부터 강의한 건 빼고 이제 본격 89년부터 2000년 12월까지 회계학원에서 회계학을 강의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세법도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2000년 7월부터 이제 본격 감정평가사 1차 회계학을 강의를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때부터 지금까지 쭉 오로지 1차 회계학만 강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관세사 시험에서 회계학이 도입된 거 2010년도부터죠. 그래서 그때부터도 이제 또 관세사 회계학도 강의를 이제 쭉 해오고 있었는데 아무튼 이후에는 주관식은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1차 회계학만 집중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언컨대 1차 회계학에 관한 한 대한민국 회계학원을 포함한 어떠한 회계 강사보다도 저는 자신 있다. 그렇게 이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1차 회계학에 투자한 이 시간과 노력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에 못지않은 많은 열정을 제가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확인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진짜 저 양반이 진짜 1차 회계학에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는지 그걸 직접 여러분들이 목격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만요. 자, 그 다음 제 강의 진행 방식은 매 수업 시간마다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회계의 기본 원리 철저하게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죠. 기본 원리. 회계학 여러분들 어렵게 느껴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계학의 기본 원리가 뭔지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린 공부를 위한 공부만 해선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시험 공부하는 거죠. 이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부를 위한 공부, 학문을 위한 공부하고 시험을 위한 공부, 시험 공부는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공부를 위한 공부가 되겠고요. 그 다음 과정은 시험 공부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즉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봤자 시험에서 벗어난 주제 갖고 시간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 시간 시험에 출제도 안 되는 걸 갖고 왜 공부 아까운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까? 그래서 요거 이해시켜 드리고 난 다음에 시험에 뭐가 출제가 되고 있는지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꼭 제가 콕 집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시험에 뭐가 출제가 되어지는지. 또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학을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되겠지만 그 중에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회계학은 진짜 시간이 부족한 과목입니다. 공부량도 여타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공부량이 많아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회계, 원가회계, 재무회계도 회계 원리, 그 다음에 이제 중급회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겠죠. 여러분들 1차 과목 중에 내세법 한 500쪽 분량이면 될 겁니다. 관세법은 좀 더 뭐 분량이 많겠지만은 근데 관세법도 뭐 관세법 기본 관세법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한 권 갖고 공부해 주시면 되잖아요. 네, 회계학은 일단 기본서가 회계원리, 중급회계, 원가회계. 그래서 일단 공부량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많습니다. 또 우리는 결국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다른 과목은 1분에 한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1교시 관세법과 무형영어 80분 동안 80문제 충분히 풀 수 있죠. 하지만 2교시 과목 내세법은 그래도 또 40문제 거의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시간 내에. 하지만 회계학은 절대 시간 내에 40문제 풀기 힘든 과목입니다. 이걸 지금 회계학을 공부하는 첫 단계부터 회계학은 문제 푸는데 시간이 부족해. 이걸 꼭 인지를 해 주셔야 돼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적인 면을 놓치신다면 나중에 내년 2023년 시험 당일날 회계학의 발목을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시간 내에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문제풀이 테크닉, 기법을 같이 이제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이쪽에 집중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름하여 속전속결법, 이것을 나중에 공부하시는 것이 아니고 회계 원리 때부터, 기초 회계 때부터 속전속결법 문제 푸는 테크닉을 꼭 공부를 해 주셔야지만이 내년 시험장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60초 이내에 한 문제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어지실 겁니다. 그래서 제 수업 방식은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죠. 기본 원리가 뭔지 먼저 소개하고 시험에 뭐가 출제가 되어지는지 언급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는지 문제 푸는 테크닉, 속전속결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는 별거 없어요. 1초 만에 정답을 찾는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연구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 이제 지금 갑자기 저도 이제 좀 황당한 웃음이 나오는데 나중에 객관식 문제집가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쭉 공부하시면 어느 정도 회계 마인드가 쌓이겠죠. 그럼 객관식 문제집 10월부터 개강될 예정이 되겠는데 문제 읽지 않아도요 답이 보입니다. 답이 그냥 보여요. 문제 읽지 않아도. 그런 실력까지 제가 여러분한테 만들어 드리도록 하죠. 거짓말 아닙니다. 뻥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그 중간에 분명히 강의 퇴출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수험생들 사랑을 받고 있는 강사 중에 한 명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 얘기한 게 문제 읽지 않아도 답이 보인다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강의를 쭉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 강의 진행 방식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 강의 목표 점수는 고득점을 위한 강의 절대 아닙니다. 고득점을 만약에 노리신다면 제 강의 맞지 않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1차 과목, 그것도 회계학, 고득점을 과연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즉, 다른 과목보다도 이 회계학에 고득점을 하기 위해선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근데 1차는 절대평가잖아요. 2차 과목이 중요하잖아요. 이걸 고득점하기 위해서 시간 투자하는 거 너무 아깝습니다. 차라리 2차 과목에 무역실무나 다른 관세평가나 그런 데 내가 시간 투자를 더 해주세요. 그게 더 현명한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람만면하자. 이거 위험천만한 발생입니다. 아니 어떻게 콕 집어가지고 딱 40점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공부할 수 있습니까? 이거 꽈락만 면하는 실력이 된다면은요 회계 공부하지 마세요. 시험 공부하지 마세요. 로또 찍으세요. 로또 사세요. 로또는 6개만 맞추면 돼요. 근데 꽈락을 면하기 위해서는 14개, 15개 맞춰야 되나? 이게 더 쉽지 이게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꽈락을 면하기가 참 힘듭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좋아요. 회계 꽈락을 면했습니다. 그럼 합격합니까? 아니잖아요. 거기 시험 거기 보시면은 꽈락 없이 4과목 평균 점수 60점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회계 겨우 꽈락을 넘겼지만은 평균 점수 60점이 안 되신 분들, 이 분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꽈락만 면하자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대개 처음 공부하실 때는 이 생각 같지 않아요. 근데 언제부터 가느냐? 시간이 쭉 흘러가지고요. 올 2022년 12월 달이라든가 2023년 1월 달 정도가 됐을 때 그동안에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너무 2차 위주 공부하셨는지, 막상 이제 시험이 이제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하려고 보는데 할 것은 많고 회계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나약한 생각, 자기 합리화 과정으로 빠져듭니다. 1차 절대 평가인데 회계 꽈락 정도는 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자기 합리화 과정으로 밟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 그런 생각 갖고 막판에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역시 실패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거 진짜 위험한 단어인데 장수들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과락만 면하면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또 시험이라는 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한번 보세요. 2022년도 작년도도 그렇지만은 내세법이 이렇게 발목을 잡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세법 쉬운 과목이고 고득점 과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내세법의 난이도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회계 과락을 넘겼지만은 내세법 때문에 평균 점수 못 넘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우리 뜻대로 출제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진짜 안전하게 공부하시려면은 50점, 60점대 목표로 해가지고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철저하게 50점대, 60점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강의입니다. 물론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 60점대 넘기신 분들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진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 되겠죠. 또 저하고 같이 공부했다고 해서 다 합격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다른 강사하고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끄는 방향대로 공부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뭐 꽈랑이 나오시는 분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얼만큼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아니면 덜 했느냐 이거 차이입니다. 제 강의는 여러분한테 다 똑같이 무차별하게 강의를 전달하고 있어요. 자, 똑같습니다. 똑같은 강의인데 어떤 분은 합격하시고 어떤 분은 떨어지시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얼만큼 공부 노력을 하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은 제한된 시간 내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점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 목표 점수는 50점대, 60점대입니다. 그 다음 제 강의 범위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우리가 공부할 범위를 크게 이렇게 이제 나눠 보겠습니다. 출제 빈도수가 높은 파트가 있고요. 요거는 제 교재 보시면은 각 소 주제마다 기출 연도가 다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연도가 작은 파트도 있고요. 기출 연도가 많은 파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 시간 투자를 적절하게 배분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 있고요. 출제 빈도가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난이도 측면에서 본다면 뭐 난이도가 쉬운 부분이 있고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 있는데, 난이도가 쉬운 부분은 출제 빈도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왜? 쉬운 부분이니까, 쉬우니까. 해서 요거는 꼭 공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제 출제 빈도가 높다고 해서 이게 뭐 엄청 뭐 40문제 중 20문제 그렇게 출제되는 거 아니에요. 출제가 제일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한 이쪽 부분은 50% 내지 80% 정도 여기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은데 출제 빈도가 높은 거. 난이도가 높다고 해서 이거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출제 빈도가 많잖아요.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어렵지만은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거의 40문제 중 거의 대다수의 문제가 여기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여기에 집중 포커스를 맞춥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속전속결법이 언급이 되어질 거예요. 난이도가 쉬운 부분은 뭐 속전속결법 있다 이거 뭐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문제 푸는 테크닉 많은 부분이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또 이 부분 공부하지 마세요. 공부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쪽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데 출제가 극히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10년 중에 한 문제꼴로 출제가 되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걸 왜 공부합니까? 그런 거 공부하지 마세요. 예? 또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 안 되고 평생 수천 년 동안 출제 안 될 부분까지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그런 분들 계십니다. 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카페에 올라오는 글, 여러분들 수험생들끼리 뭐 회계 이거 공부하는데 이게 뭐냐 그런 질문고 올라온 거 보고 제가 이제 그런 정보를 입수한 거고요. 또
타학원 강의 목록이 올라가 있잖아요. 저 역시 이제 제 강의 목록이 이제 쭉 올라갈 것인데, 다른 회계사분 강의 목록 보면은, 회계사 시험에서는 출제됐지만은, 뭐 간평이나 관세사나 전혀 출제 안 됐던 파트가 강의 목록에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이건 강의하셨기 때문에 강의 목록에 올라가 있겠죠? 그런 거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출제 안 됐고 앞으로도 평생 출제 안 될 부분인데 못하고 공부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또한 이렇게 이제 또 잘못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난 고득점 목표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까지 공부하고 싶어. 여러분들, 이것까지 공부한다고 하여서 고득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걸 공부하는 순간 고득점 날아갑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죠. 일단 우리 시험 공부는요,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공부하는데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위해서 2차 과목을 희생하면서 회계 공부할 필요가 있나요? 그거 진짜 바보짓입니다. 2차 과목을 왜 희생합니까? 2차가 찐인데. 그래서 시간적인 제약이 있고, 또한 더 중요한 건 1차 시험 80분 동안 80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만약에 이 문제 푸느라고 시간이 더 연장을 시켜준다면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딱 한정이 돼 있잖아요. 80분, 80문제. 아무리 내서법 시간을 줄여도 20분 이내에 풀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내세법 가급적 10분 정도 세이브하고요. 그것을 회계학에 투자를 해주시면은 회계학은 50분 내지 60분 이내가 될 겁니다. 절대 이거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내세법 거의 꽈상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데 이런 문제 푼다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거 천무회계사가 강의 안 한 부분인데 나는 공부했어. 근데 이게 문제 출제됐어. 그러면 그런 분들, 내가 공부했던 이 분야가 출제가 되어진다면 꼭 문제 풀려고 하죠. 내가 공부했던 게 출제가 되었으니까 문제 풀 겁니다. 내가 공부했는데 이건 문제 안 풀 거야 하면 왜 공부합니까? 그래서 분명히 요거 문제 풀려고 할 겁니다. 시험 당일날. 네, 이런 난이도가 높은 부분은 3분 내지 5분 정도 소요가 돼요. 하지만 이걸 공부 안 하신 분들, 공부 안 한 게 출제가 되었으니까 문제 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어디에다 가느냐, 이런 부분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가 5번 문제다. 5번 문제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 내가 공부했던 부분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문제 분명히 풀 거예요. 3분 내지 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 천무회계사가 강의 안 한 부분이 출제가 되었네.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네. 출제가 되었네. 그럼 이거 문제 풀지 않을 거예요. 대신 다른 문제, 6번 내지 8번, 그 밑에 쉬운 문제, 이런 문제에 시간 투자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여기는 3분 내지 5분 정도 투자해가지고 한 문제를 풀었는데 다른 분들은 이걸 포기하고 공부 안 한 부분 포기하고 3분 내지 5분 정도 투자해서 다른 문제 3문제 정도 풀었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문제 푸신 분하고 3문제 푸신 분하고 어느 분이 더 점수가 더 높게 나옵니까? 이 부분이 점수 더 높게 나오겠죠. 2.5점 포기하고 7.5점을 득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분들은 7.5점을 희생하고 2.5점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공부하면 더 손해입니다. 고득점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저는 배제시켰습니다. 이는 이제 단연간 2000년 7월 달부터 쭉 1차 회계학만 공부해서 연구해서 나온 그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공부하시면 오히려 점수 더 안 나옵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여기까지는 꼭 특히 요거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요 부분을 꼭 공부를 부탁드리도록 하죠. 오늘 6월 19일이고요. 회계원리 이 기초회계 강의는 지금 제 예상은 총 18강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강되는 일정은 아마 7월 5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합니다. 네.
자, 요 정도 하고요. 뭐 회계학의 특징이라든가 그다음 공부 방법은 제 교재도 간헐적으로 써져 있고요. 또 수업 중에도 계속 언급을 하도록 할 테니까 요 정도 마무리하고 이제 진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라면 좋아하시죠? 라면. 대한민국 사람들 참 라면 좋아하는 민족 중에 한 민족이 되겠는데 요즘 여러분들 아시나요? 신제품이 하나 나왔대요. 라면이. 무슨 라면인지 아세요? 함께 라면. 저와 함께 라면. 또 저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라면, 함께 열심히 공부한다면 2023년도 시험은 충분히 여유롭게 합격할 수 있을 거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이제부터 본격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수필 같은 제목의 제15판이 2023년, 2024년 시험 대비까지 이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 시험 대비는 이제 또 개정판이 나올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한 것처럼 제 강의는 철저하게 1차 시험에 맞게끔 그렇게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위주의 강의입니다. 시험 위주의 강의입니다.